그러면 원장님이 하시는 방법은 테이프를 안 붙여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안녕하세요. 마크 성형외과 양심원 원장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 밑이 많이 볼록하고 퀭하게 그늘져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눈밑 지방과 깊게 파인 눈물고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고민하시지만 막상 수술 후에 일주일 내내 눈 밑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후기들을 보면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만약 수술 직후에 겉으로 붙이는 테이프 없이 비교적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오늘은 기존 수술법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부기와 멍을 줄이고 눈밑부터 앞볼까지 매끄러운 라인을 만들어주는 저만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원장님 솔직히 수술은 부담스러워서요. 눈밑 지방에 좋다는 기능성 아이크림이나 마사지기를 꾸준히 쓰면 튀어나오기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광고들을 좀 본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바르면 눈 밑에 지방이 쫙 펴지고 주름도 펴지는 그런 광고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결과를 봐도 좀 혹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화장품을 바르거나 마사지를 통해서 눈밑 지방을 줄이거나 눈밑 주름을 피는 것은 의학적으로 힘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눈밑 지방을 얇은 셔츠 주머니 안에 있는 무거운 구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셔츠 주머니 안에 무거운 구슬이 있을 때 아무리 비싼 드라이클리닝을 하거나 손으로 문지른다고 해서 늘어난 주머니가 다시 펴지지는 않습니다. 셔츠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머니 안에 있는 구슬을 빼내거나 혹은 단단한 실로 주머니를 당겨서 고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만 평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눈밑 지방의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구를 받치고 있는 덩어리 형태의 지방이 피부와 눈밑 경막의 힘이 약해지면서 밖으로 밀고 나왔기 때문에 눈빛이 볼록하게 보이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피부 겉면에 바르는 크림이나 마사지만으로는 이 구조적인 덩어리를 없애거나 평평하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통해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다듬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밑 수술을 결정하실 때 본인에게 맞는 수술이 하안검 수술인지 혹은 지방 재배치 수술인지는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먼저 하안검 수술은 속눈썹 바로 밑에 있는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간 뒤에 늘어난 피부를 일부를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튀어나온 지방을 정리를 하고 근육을 바깥쪽에 있는 뼈막에 고정을 해서 당기게 됩니다. 이 하안검 수술은 피부 처짐이 눈에 띄게 보이시는 중년 이후의 환자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입니다. 눈밑 주름에 고민이 없으신 20, 30대 그리고 40대 초중반 분들까지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 충분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40대 후반 이후부터 하안검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한 분들 후기를 찾아보면 수술 후에 이 앞광대 부위에 단단하게 테이프를 붙여놓은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테이프 고정이 왜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눈 밑에 패인 눈물고랑 쪽으로 이동시켜 뼈막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방을 아래로 당겨서 고정하려면 눈 안쪽부터 뼈막이 있는 곳까지 넓은 범위를 박리를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손상을 받아 출혈이나 부기가 발생하기 쉽죠. 그래서 수술 후 피가 고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아래로 이동시킨 지방이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며칠간 피부 겉면에 테이프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하시는 방법은 테이프를 안 붙여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무리하게 넓은 범위를 박리하지 않습니다. 결막에 최소한의 절개를 넣고 최소한의 범위만 박리를 한 뒤 지방을 빼낼 수 있을 정도로 경막을 아주 조금만 절개를 해서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주 작은 절개창을 이용하여 딱 필요한 만큼의 지방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제거한 건강한 자가지방을 버리지 않고 수술방에 있는 기구로 아주 작고 고운 입자로 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교하게 가른 지방 입자를 캐뉼라를 통해서 앞볼과 눈물고랑에 연속되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지도록 지방 이식을 해주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지방을 통으로 내려서 고정하는 것보다 연속적인 선을 만들 수 있고 박리 범위가 적기 때문에 수술 후의 부기나 멍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인대에 유착이 심하지 않는 경우는 인대 사이사이 조직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눈물고랑이라고
말하는 구조가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인대 유착이 매우 심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 이식계 방법만으로는 충분히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 박리를 하는 수술법과 지방 이식을 병행하여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술하시는 원장님과 적절한 상의를 통해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꼭 넓은 범위를 박리할 필요가 없고 지방을 통으로 당겨서 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피부에 테이프를 꼭 붙이는 것 또한 필수가 아닙니다. 수술 후 깨끗한 얼굴로 귀가하시고 다음날부터 가벼운 세안이나 메이크업이 가능하며 직장으로의 복귀도 보다 빠르게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의 원리부터 하암검 수술과의 차이, 그리고 부기와 테이핑의 불편함을 덜어낸 최소 박리 및 앞볼 미세 지방 이식 수술법에 대하여 꼼꼼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눈밑이 퀭해 보여 스트레스를 받지만 수술 후 회복 기간에 대하여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혹은 눈밑과 앞볼이 밋밋하여 고민이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 눈밑 상태에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마크 성형외과로 내원하셔서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댓구알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마크 성형외과 양심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